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지사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윤리감찰에 나섰고 경찰과 선관위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군산 김제부안 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놓고 민주당은 전수미 변호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권 역시 후보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이동 제한과 소독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철새 북상 시기를 고려해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이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주월 팰리스 보석대 축제가 열려 100만 점이 넘는 보석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재선 도전에 나선 김관영 지사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윤리감찰에 나섰고 경찰과 선관위도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주의 한 음식점. 김관영 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기사 비용 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내부 CCTV에 담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발인을 불러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면 자체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선관위는 현금 기부 행위의 경우 음식물 제공보다 훨씬 중대한 기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청년 15명과 저녁 식사를 했고 대리비를 지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당시 자리에 배석한 부청 직원에게 회수를 지시했고 68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조금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그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동영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도지사가 상시 금품액이 공여 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김관영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이 일자 경쟁 후보들은 예의주시하면서 셈법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1일 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지사 선거 불출마설을 일축하며 계속 경선 주자로 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또 김관영 지사와는 좋은 공약을 서로 수용하자는 의미로 정책 연대를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도 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긴급 윤리감찰이 도지사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관영 지사의 돈봉투 살포 의혹. 당 윤리감찰에 경찰 수사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서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예비후보 간 정책연대가 휴대폰 메시지로 퍼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책연대에 참여한 후보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습니다. 해당 문자에는 박정희, 진유현, 최간규는 서동석 박사를 밀기로 금요일 오전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후보들은 정책연대의 취지를 왜곡한 허위 정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팜조아가 익산에 또 투자합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팜조아는 오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팜조아는 2028년까지 익산 4산업단지에 307억 원을 들여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팜조아는 간편조리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익산에 세 번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200명 가운데 1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됩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등 32개 특례가 담겼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기본계획에 5개 분야 33건의 현안 사업을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했습니다. 건의사항은 새만금 1권역 추가 매립과 농생명 309의 산업용지 전환, 폐수처리장 신설, 새만금 조력발전소 설치 등입니다. 시는 건의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 속에 선거 구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수미 변호사와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 등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야권 역시 후보군이 가시화되면서 재선거 판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인 전수미 변호사, 일찌감치 군산 김제, 부안 갑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 변호사는 1일 군산에서 시민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존재감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저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20년 이상 필드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가 얼마나 귀하고 필요한지. 민주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경선이 아닌 전략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당내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과 김의겸 전 새만금 개발청장 역시 출마를 공식화하고 새 확장에 나서며 현재까지 3파전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3의 인물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달 안에 후보 공천 절차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야권의 움직임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달 중순 거취를 밝힐 예정으로 출마 여부가 재선거의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국민의힘 오지성 군산, 김재부안 갑 당협위원장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전에 합류했으며 다른 정당들 역시 후보 발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영대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재선거. 공천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이 20조 규모의 성장펀드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자본이 투자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자본 선순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기반을 다질 5조 원 규모의 전북 미래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서 15조 원을 전북으로 유치해 신산업 육성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65세 이상 무상 시내버스 도입을 포함한 시민 체감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65세 이상 무상 시내버스 요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간 16억 원을 들여 매년 300가구를 대상으로 문턱 제거와 욕실 부엌 개조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60억 원을 투입한 공공형 대형 실내 놀이터 조성과 경로당 개념의 아이당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군산시가 플라즈마 융합 신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플라즈마 융합 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6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단계별 실행계획, 국가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전략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에 활용되는 핵심 기반 기술이지만 장비의 노후화와 고가 장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플라즈마 통합 솔루션 센터를 구축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내에 햇빛 소득 마을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지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 지원단은 전북자치도와 전북지방환경청, 한전전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북본부 등 8개 관련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햇빛 소득마을 준비부터 인허가, 개통, 연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가 구축됐고 이동 제한과 소독 강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철새 북상 시기를 고려해 앞으로 한 달 정도가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산란개 농장. 14만 마리를 사육 중인데 조류 인플루엔자 HO형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으로 보내 농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전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산란개 농장, 큰 농장들을 전담감 배치해가지고 관리를 계속하고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장은 78곳, 이 중 인접한 3km 이내에만 농장 17곳이 있습니다.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제한과 소독 강화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익산시는 이들 농장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철새들의 북상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철새 북상 경로에 따라 김제에 이어 인접한 익산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상황. 앞으로 한 달 정도가 확산 방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이제 지금 다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김제에서 지금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불안불안했었는데 한동안 잠잠했다가 익산에서 다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당국과 가금 농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확산 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전문가 포럼을 가동합니다. 이 포럼은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산업 연구개발과 지역공간정책, 보건복지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또 국책연구원과 지방출연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 31명이 참여해 익산시와 함께 국책사업 발굴부터 검증 구체화까지 협업체계로 운영됩니다. 익산 식품기업의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영국 현지에서 식품 유통기업인 코리아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개선으로 수출 문턱이 낮아진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추진됐습니다. 한편 정 시장은 코리아타운 공익재단과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군산 종량제 봉투 판매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5일 동안 군산의 일평균 종량제 봉투 판매량은 16만 4천 매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일평균 판매량인 2만 5천 매의 6.6배에 달합니다. 시는 판매량 추이와 정부의 방침에 맞춰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내 하천과 계곡이 불법 시설로 멍들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3월 한 달 동안 도내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을 전수조사한 결과 1,091건이 적발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완주군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불법 시설은 잦은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보석 세공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익산에서 국내 유일의 보석 축제가 열렸습니다. 100만여 점의 보석들과 특별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행사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명함을 상징하는 아쿠아마린이 영롱한 빛을 뽐냅니다.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은 고귀함을 보여줍니다. 진열장을 가득 채운 형형색색의 보석들은 방문객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보석의 도시 익산에서 보석대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축제에서는 장인들의 정교한 세공 기술이 담긴 100만여 점의 보석 제품을 감상하고 평소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4K하고 다이아몬드는 제외로 나머지는 30% 할인받을 수 있어요. 많은 디자인들이 있어서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방문객들은 부모님에게 선물할 팔찌를 살펴보기도 하고 엄마와 함께 방문한 관람객은 생일 선물을 고르기도 합니다. 반지 사러 왔어요. 생일이라서 반지 사주신다고 해서 다양한 제품 있고 좀 구경할 게 많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할인도 많이 해주고.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됐습니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준비된 인생사 세옹지마 보석 기획전과 오래된 보석을 가져가면 새 것처럼 가공해주는 재가공 서비스 등 축제 기간 내 다양한 체험과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우수한 제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내에 많이 찾아주셔서 좋은 제품 많이 구경하시고 보석 대축제와 함께 빛으로 물든 보석의 도시 익산. 화사한 보석들의 향연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KCN 뉴스입니다. 오는 5일 열리는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 개최로 시내 주요 구간 교통이 통제됩니다. 시에 따르면 대회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차량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통제 구간은 월명종합운동장 주변과 근대역사 문화거리, 금강호 등입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에는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으로 시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우회도로 안내와 임시주차장을 운영해 시민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식품진흥원과 익산상공회의소, 익산통합일자리센터는 오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식품 산업과 고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하게 됩니다. 군산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패밀리카 구입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다자녀 30가구를 선정해 6에서 11인승 차량 구입비의 1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에 거주하고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시청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에 나섭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늘 브리핑을 갖고 11월까지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에 청년 AI 활용반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AI 활용반은 인공지능으로 홍보물을 만들고 영농 데이터를 분석하는 법을 교육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단일 과제를 두고 협력 플랫폼 형식으로 가동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정부가 기능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 동향을 보면서 이전 대상 기관과의 직접 접촉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쯤 김제시 죽산면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폭행한 A씨를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차량이 운행되는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인사비리 의혹을 받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 4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원시의 인사비리 의혹은 2024년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6급 공무원이 정기 인사에서 5급으로 승진해 불거졌습니다. 남원시는 승진 인사를 취소했지만 시민단체는 최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한 박물관 한 바퀴는 초등학생 이상 장애인이라면 박물관을 방문해 안내 데스크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도내 협력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맞춤형 학습 자료를 받아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석형 전 전남 한평군수가 오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의 농업 문제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기술을 현장까지 연결하는 실행 구조가 부재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해 농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삼선 한평군수를 지냈고 산림조합 중앙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모현동이 식모기를 기념하기 위해 주민들과 함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섰습니다. 모현동 통장협의회와 함께 행정복지센터 인근 제초 작업과 수목 식재를 병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군산시 중앙동이 관내 음식점 소양집을 착한 가게 21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중앙동은 착한 가게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도에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